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하락 출발한 후에 현재는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의 액면 분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해외 수출, 테슬라의 모델 생산 중단 등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가리지 않고 이슈가 참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 종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실 텐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소통도 부탁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주말 앞두고 시장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이슈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우리나라 시장 어제 3% 가까이 급등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죄다 반납하는 흐름인데 사실 뭐 시장에 박스 끌어보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충격이 어제 안 올라갔으면 충격이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어제 올라갔다가 빠지는 바람에 충격이 조금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종목들 흐름들을 보면은 종목들이 뭐 다들 10%씩 빠진 것도 아니고 3에서 5% 정도? 안 빠진 애들은 3% 이하? 이거는 빠지는 느낌 자체로 볼 때는 하락장애, 그때 약세장애 느낌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강, 중간, 약이라고 따지게 되면 지금은 약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게 힘들어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원래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강하게 흔들리니까 강중약으로 따졌을 때 강하게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한가가 막 한 20개 정도가 속출을 하고 그다음에 한 20% 이상 빠진 애들이 한 100여 개 정도 나오고 100여 개 뭐야? 한 300개 정도? 500개 정도? 그리고 10% 이상 빠지는 게 거의 뭐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정도 빠져야 아, 이게 좀 시장이 좀 약세장이고 많이 빠지는구나 이런 느낌인데 오늘 뭐 종목들 빠지는 거 보면은 대략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3에서 5% 정도 그게 고작이고요. 조금 많이 빠지는 게 한 5% 좀 넘고 그다음 대부분이 이제 3% 정도 내에서 왔다 갔다. 안 빠진 애들은 오늘 뭐 0.3% 버티는 애들도 있고 뭐 성우하이텍 0.8% 정도 빠지고 그리고 뭐 후성은 3.4%, 파워로지스 0.5% 빠지고 그리고 에코프로 0.4% 빠지고 그러니까 안 빠진 애들은 잘 안 빠져요. 근데 올라가지도 않지만 뭐 오늘 보니까 기아차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잘 버틴다 이 느낌인데 어쨌든 빠지고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는 사실일 거고요. 자, 한번 지수 흐름을 보면서 어제 미국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요, 지금 보니까 어제 빠졌는데 빠졌던 건 이제 국채금리 가격 상승 때문에 빠졌죠.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이 주식 위험자산보다 국채 같은 경우는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데 안전자산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서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을 해서 국채가 더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안전자산이 더 수익이 더 좋아버리니까 불안전자산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팔고 이동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주면서 나스닥 다우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면 뺄 거면 제대로 빼지. 되게 어설프게 뺐어요. 정말 이게 빠질 거면은 어제 여기서 여기를 지지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뺐어야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오늘 밤에도 이렇게 빼고 그리고 이렇게 빼고 그 급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하락장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박스권장입니다.
딱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 기준으로 전저점 자리 31,000자리 정도, 31,150 그 정도 자리를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빠질 만큼 일단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는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은 13,000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오늘 밤에 깨지는지를 좀 봐야 되면서 미국은 다우와 나스닥이 전저점을 한 번 더 깨면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저점이 이탈이 되면서 2,800에서 2,700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그러면 종목들이 대략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많이 빠지는 데 20% 빠지고 적게 빠지는 데는 한 10% 정도 내에서 15% 그 정도 내에서 이제 빠지는 말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이쪽까지 빠져도 예를 들어서 2,700까지 빠진다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 게 빠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종목들도 이 정도 빠지면 종목들이 빠졌기 때문에 또다시 10에서 30% 또 수익이 또 나오는 종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빠지면 좋은데 안 빠진다는 얘기죠. 잘 박스권장에서.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뭐 빠져야 빠지는 거고 안 빠지면 우리나라는 지금 박스권 2,950을 지지한 상태에서 또다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기습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갈지 빠질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버티는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의 지금 종목들을 떠 있는 것들 말고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 많이 떠 있는 거 말고요. 바닥에서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 롯데 그 관광개발서부터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들 있죠. 여행 관련주도 오늘 플러스 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서부터 이제 접종이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 백신이 지금 접종이 지금 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또 다시 이제 나오면서 시장 결국은 올라가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비주 관련주도 제가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도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또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부터 해서 이쪽 애들도 쉽게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요. 종목들이 안 빠지는 애들은 잘 안 빠지는데 보면요, 지금 보면은 롯데 관광개발 안 빠지죠? 아니 시장이 2,700까지 박살난다는데 왜 얘네들은 14,000원까지 왜 안 내려오고, 그렇죠? 잘 버티죠?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호텔 관련주들도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예방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소비주들이 움직이기 위해서 얘네들이 오히려 이 힘드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하다니까 던지는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대형주들은 빠지면 다시 올라갑니다. 좀 이따가도 CJ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먼저 빠졌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급반등 나와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면서 지금처럼 얘기해드리는 대형주들 있죠? 시가총액 조 단위가 넘어가는 대형주들이 안전하다서 뿌리 깊은 나무들은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나무들, 그게 대형주입니다.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소형주도 말고. 그래서 중소형주들을 하더라도 IT 부품주는 괜찮은데 나머지 개별주들은 3월 달에 감사 시즌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은 철저히 여러분들 피하셔야 돼요. 특히 제약주들. 오늘도 또 빠지죠. 그래서 지금 뭐 제약주들 볼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빠져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종목들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보다만 덜 깨졌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한번 파루 한번 볼게요. 자, 파루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최근 한 40일 동안, 그러니까 두 달이죠, 두 달. 두 달 동안 지금 빠진 폭이 뭐 대략 대충 봐도 마이너스 한 53%? 그럼 얘만 갑자기 빠졌느냐? 안 그래요. 파루만 마이너스 53%가 아니고요. 시젠도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빠졌으면 덜 빠져야 되는데 오늘도 얘는 다른 애들과 똑같이 빠집니다. 오늘 3.3% 빠지죠.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빠진 게 마이너스 35% 정도인데 한 두 달, 40일 동안 빠진 게 마이너스 대략 한 40% 가까이 돼요. 40%. 마이너스 41%네요. 마이너스 41% 정도가 되고, 고점으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뭐 60%가 넘어가는 62%. 그러니까 시즌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 외에 그 폭은 보지 않을게요. 대충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30%, 40% 빠졌고, 신풍제약, 제일약품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것도 고점 대비는 5, 60% 빠졌는데 최근 두 달, 40일 동안 얘도 마이너스 한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제일약품. 이 외에도 진매트릭스, 뭐 바이오니아, 지금 제약주들 빠진 거 보세요. 바이오니아부터 해가지고 뭐 랩지노믹스,
뭐 수젠텍 봐봐요 한번. 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줄줄줄줄 빠져 있으면서도 또 빠지고 많이 빠졌다 오늘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오늘도 똑같이 3.5%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이 뭐 셀리버리, 뭐 유리들 제약, 바이오토스텍, 휴마시스, 뭐 제일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다 박살나 있어요. 최근에 2달 동안 40거래일 동안 물론 이제 6개월 동안 빠진 걸로 따지게 되면 5, 60% 빠졌는데 2달 동안만 따지더라도 30에서 50% 빠졌습니다. 어디가? 제약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일 힘들어요. 그동안 40일 동안 40%, 50%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지네. 30% 빠졌는데 오늘 또 빠지네. 이쪽은 완전히 거의 뭐 희망 자체가 다 완전히 묵살되어 있는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은 어떤 희망이 있냐면 얘네들은 상장 폐지될 일이 없죠.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 뭐 CJ, CGV 상장 폐지 당할 일이 있겠습니까? 당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 하이닉스라든지 이 대형주들 상장 폐지 당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안 싸니까 안 사지만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대형주들 찾다 보면 최근에 여러분들 현대로템도 말씀드렸죠? 이거 상장 폐지될 일 있겠습니까? 현대가에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2조 1천억짜리. 이런 종목들은 흔들림도 작을 뿐더러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깊게 박는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요 3월 달만 잘 견뎌내면 결국은 이제 꽃피는 봄이 오게 되면 얘네들도 다시 꽃을 피면서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CJ든 현대로템이든 여러분들 드렸었던 그 대형주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 변곡점에서 안전하게 3월 달에 감사 시즌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린다고 여러분들 너무 겁내할 게 아니고 오히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저런 대형주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돼요. 결국은 꽃피는 봄이 오면 대형주들도 다시 꽃이 핍니다. 대형주들은 무조건 피게 돼 있어요. 근데 개별주들 특히 실적이 안 되는 제약주들은 대부분이 안 돼요. 제약주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뭐 거의 뭐 7, 80%가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이고 일부 애들이 실적이 되는 애들인데 실적이 되는 애들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얘는 실적이 되긴 되죠.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녹십자라든지 아니면 큰 애들은 이미 벌써 실적이 좀 되는 애인데 대부분이 신약업체라든지 얘네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아직 실적이 이렇다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조금 약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의 좀 공략을 해보시고 오늘은 또 금요일이니까 좀 이따가도 종목 AS 하는 시간에서 역시 대형주들이 얼마나 잘 버텼는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세요. 오히려 지금처럼 흔들리면 이거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 안 죽습니다. 시장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이 상승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전문가 생활 15년 동안 해보니까 상승장은 중박 정도밖에 안 터지고요. 오히려 대박은 다 죽어나가고 살아남은 자들의 파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빠질 때 적게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부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에서 대형주에서 적게 깨지는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금에서 벌써 이미 게임이 벌써 갈렸어요. 제약주 쪽에서 벌써 마이너스 40% 났다. 마이너스 30% 났다. 2주 만에 혹은 한 달 만에 마이너스 30%, 40%다. 이미 이 시장에서는 이미 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복구해요? 그거 복구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10%도 안 깨졌다.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시장이 받쳐지게 되면 드리면 3에서 5% 내지는 10%, 20% 포스코 인터내셔널 봐봐요. 70% 이상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시장만 바닥치고 움직이게 되면 5에서 10%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게 깨지는 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대형주가 제일 좋고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포에 떨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많이 빠지고 있지만 대형주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자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 코스모 신소재가 17.8%의 수익률을 냈고요. 라운시큐어랑 한국콜마도 각각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주 종목 살펴보실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표적 종목의 AS 한번 들어보는 날인데요. 오늘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종목들 마이너스 수익률 내고 있긴 하네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조정 시 매수해보자는 패턴인데요. 매수가 매매 전략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역시 대형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매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형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은 기회장입니다. 흔들려도 살아날 애들은 결국 대형주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일부러 좀 대형주를 위주로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CJ입니다. CJ. 자, CJ는 CJ 대한통운, CJ 제일제당, CJ CGV, CJ E&M 등 음식업종, 엔터업종, 영화업종 등등등등의 그 지주사죠,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실적이 뭐 안 좋으면 더 안 좋을 거면 앞으로의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라 그러면은 걔네들이 때문에서라도 빠질 텐데 CJ 앞에 좀 주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조금 튀어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정받으면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종목으로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CJ를 꼽았던 것도 앞전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 흐름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이 흐름이 어느 순간에 바닥을 치면서 원래는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거를 예상을 했지만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지는 바람에 얘가 좀 빠진 건데 빠지면 얘가 뭐 상장 폐지 당합니까? CJ가 상장 폐지 당하겠어요? 절대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겠지. 그래서 차트도 바닥에 있고 이런 애들로 차라리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기서는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시간을 두고 깨져본 적이 없어요. 개별주들은 뭐 매매하다 깨져본 적이 있지만 대형주들은 물론 대부분의 승부는 6개월 이내로 승부를 봅니다. 대형주들은. 근데 가끔 가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C 같은 경우랑 과거에 삼성 SDI 같은 경우인데 삼성 SDI는 뭐 잘 빠져나왔어요. 그때 10만 5천 원짜리. 지금은 뭐 40만 원인가 삼성 SDI?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이때도 이제 서울경제TV에서 80만 원대, 삼성 SDI 80만 원대. 이때 10만 5천 원에 제가 이거를 기억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삼성 SDI를 2016년도 여기서 2016년도 여기 맞죠? 여기서 서울경제TV에서 엄청 강하게 추천했어요. 엄청 강하게. 하이닉스도 가고 삼성전자도 가고 다 가는데 얘가 안 가겠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한 3개월 동안 안 가더라고요. 안 가니까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안티가 많이 생겼죠. 삼성 SDI 이거 이종수 전문가가 이거 저 그때 한 15만 원 얘기했거든. 그때 10만 원대 얘기했는데 15만 원이면 그래도 50%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간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누가 거기다가 막 게시판에다 이종수 전문가 20만 원 간다라고 아예 뻥을 치더라고요. 근데 2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갔어요? 80만 원 갔습니다. 당연히 그 게시판은 싹 지우고 도망갔죠.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들 바닥에 있는 거에서 시간이 지나면 저는 깨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삼성 SDI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SKC인데 그때 당시 SKC는 삼성 SDI만큼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2016년도 여기서 추천을 했었는데 방송에도 추천을 했었고 이제 이거 회원들도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참 안 가갖고 얘가 6개월 정도를 고생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원한테 전화 와서 SKC 50% 수익 나왔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가총액도 조단이고 그때 컸던 종목이라서 50% 수익 났다고 하길래 봤더니 어느새 이게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올라가 있는. 그래서 50% 가까이 올라가고 팔았더니 지금은 그게 그때 당시가 이제 뭐 3만 원대, 뭐 2만 8천 원대 그때 추천했던 거니까 지금은 14만 원, 그렇죠? 14만 원. 길게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면 회사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SKC도 그렇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다 그 2차 전지라든지 IT 섹터를 다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라서 결국 갈 때가 되면 간다라고 이제 봤던 것들인데 마찬가지예요. CJ도 음식업종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점차적으로 저는 잡힌다고 봅니다. 치료제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잡힐 거고 이미 유럽과 미국은 그런 이제 그 치료제가 예방 백신이 투여되는 동네마다 확진자가 떨어졌다라는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가 투입이 되게 되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치료제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예방 백신이 효과가 좋아서
된다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표역 종목으로 이쯤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매수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10만 5천 원에 추천했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대형주들은 갈 때가 되면 간다. 그래서 CJ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여기서 흔들리면 어차피 망한 회사 아니고 영화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잡히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로 바뀌면 얘도 저점을 잡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안전한 종목의 섹터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다라는 거. 그래서 CJ는 오늘 뭐 장중에 3%면은 이거 사실 흔들린 건 아니에요. 오늘 대형주들 흔들리는 게 이것보다 더 작은데 얘는 그것보다 좀 더 흔들렸는데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많이 흔들렸으니까 많이 올라가겠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불안할 거 있겠습니까? 흔들려봤자 여기서 더 빠지면은 8만 5천 원까지 빠지면 6%거든요. 뭐 집까지 게 많이 빠져봤자 6%밖에 안 빠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6%더 빠지면 더 사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 전저점 깨지면서 종목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CJ가 6만 원, 8만 5천 원, 이제 8만 5천 원 깨지고 8만 원 깨진다. 그러면 나머지 대형주들이 있죠. SK하이닉스는 얼마를 깨져야 되냐면 얘는 여기에서 8만 원 깨져가지고 얘는 45%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똑같은 겁니다. CJ가 8만 원이 깨진다. 삼성전자도 얼마나 빠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절대 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CJ라는 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여러분들 그 마트 가면은 CJ 그렇죠 청정원 많잖아요 그렇죠 제품 잘 팔리고 있는데 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CJ가 저점이 깨져서 박살이 난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4만 원 깨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도 50% 깨질 일이 없으니까 어떻다? CJ도 저점이 깨질 일은 없다. 그래서 오히려 6% 정도 더 빠지면 더 사면 됩니다. 뭐 6% 빠지게 대수요. 지금 개별주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주들 지금 빠지는 것들 보면은 아까 제가 제약주들 보여줬지만 2주 동안 10% 20% 빠진 애들도 꽤 많았고 한 두 달 동안은 40% 50% 빠진 애들이 꽤 많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제약주들 많이 빠졌는데 뭐 이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빠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을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얘기 CJ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은 현대로템. 자 현대로템 요거는 매수 가격이 좀 미도달됐어요. 원래 이거 19,300원에 공략해보자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19,600원이죠. 19,300원도 안 내려왔어요 지금. 그만큼 대형주들이 이렇게 안전합니다. 빠져봤자 기껏 요만큼이에요. 빠져봤자. 물론 얘가 이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저점이 깨질 수도 있지만 깨지면 뭐 문제 있습니까? 내려오면 전저점 지지가 있고 또 시장 반등 나오면 금방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미도달은 됐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저점이 지지가 돼서 일단은 안전한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더 빠지면 싸게 한번 공략해 보세요. 18,000원, 뭐 17,000원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기회입니다. 내려오면 한번 잘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현대로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CJCGV. 이건 또 빠지지도 않아요. CJ는 3%나 빼놓고 그렇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인데. 그래서 CJCGV가 이렇게 잘 버티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넘어가면 또 CJ가 또 따라갈 거고 CJCGV는 지금 마이너스 2.3%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종목들 10%는 기본적으로 다들 또 빠졌습니다. 10% 가까이는 또 빠졌고 많이 빠진 애들은 20%도 넘게 빠졌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두 달 동안 제약바이오주들은 몇 프로 빠졌다고요? 50% 빠졌어요. 마이너스 50%.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30%인데 많이 빠진 애들은 마이너스 50% 빠진 애들이 한 10대 꽤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제약주들이 아주 그냥 추풍낙엽처럼 많이 빠져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CJCGV는 양반이다. 그리고 차트가 굉장히 바닥에 있어서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린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2% 물린 겁니까? 불안하면 손절하고 지금 개별주도 20%씩 빠진 애들 많잖아요. 들어가서 2% 단타 치고 먹으면 본전이죠.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뿌리가 깊게 박혀있는 안전한 게 안전한 겁니다. 미국 시장이 또 빠질지 들어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개별주들 2, 3% 먹으러 단타 들어갔다가 얘는 잘 버티는데 개별주들 10%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전한 CJ, CGV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ICD.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작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들은 잘 버티는데 얘는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심한데 반대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시장이 반등을 주면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오늘 세게 나온다. 내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다 반등을 주면 그러면 ICD는 좀 가볍기 때문에 일로 바로 반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데 이거 시장이 반등을 줘야 되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물려도 IT 부품주 쪽으로 물리면 그래도 타격은 덜해요. 다른 애들보다는 절반 정도. 제약주에 비하면 뭐 3분의 1 수준도 안 깨질 거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는 절반 정도의 타격일 거고 반등 나올 때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IT 섹터인데 많이 올라간 쪽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ICD처럼 바닥권역에서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올라갈 목표치가 큰 애들 있죠. 바닥권역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큰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바닥이면 그래도 바닥권역에 붙어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ICD는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니까 다음 주 봐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봐서 시장의 반등이 워낙 약하다. 시장의 모든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20%, 30% 갖고 있으면 다들 그냥 제약주만 마이너스 50%가 아니고 IT주들도 마이너스 50%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로 폭락이 나오면 그때서는 그냥 손절해버리고 그냥 빠져나오는 게 유리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냥저냥 뭐 이렇게 버티다가 조금씩 반등 주고 그러면 갖고 있으면은 알아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손실폭은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지만 2% 마이너스 2.8% 되지만 이 정도는 시장이 반등 나오면 개별주들은 3에서 5%는 또 금방 또 들어주니까 그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에이스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 드립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가격 전략은요 2만 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지가 된다 그랬죠. 2,950이 지지가 되니까. 그리고 뭐 국채금리 얘기가 뭐 금리 인상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얘기입니까? 뭐 트럼프 정부 때에서도 아주 지겹도록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그 이슈에서도 뭐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뭐 국채금리도 오랜만에 좀 얘기를 그게 이제 악재가 돼가지고 지금 좀 흔들린 건데 사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 없진 않았죠. 그동안 시장 10년 동안 혹은 15년 동안 뭐 별의별 악재가 있었죠. 이것보다 흔들렸으면 더 흔들렸지. 제가 아까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흔들리는 정도의 이 시장의 흐름은요. 강, 중간, 약으로 봤을 때에서는 약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간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강하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들은 한 달에도 꼭 한 번씩은 나오는 흐름이고 1년에는 수십 번이 나오는 흐름인데 작년 3월 달에 그렇게 코로나 사태로 아주 묵사발을 내놨던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니까 계속 상승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만 올라오니까 요렇게 조금 흔들리는 걸 가지고 많이 겁내서 그런데 원래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13, 14, 15, 16, 17, 2008년도 이후에서는 많이 빠졌다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박스권을 탔을 때에서 이 정도의 시장의 흐름은 뭐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을 조금 더 2,700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런 일은 좀 두고 봐야 되지만 내려오게 되면 종목들, 대형주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기 좋은, 돈 벌기 좋은, 정말 좋은 장이 될 겁니다. 그때에서 LG 디스플레이가 2만 원 쪽으로 조정받잖아요. 그러면 사면 이거는 땡큐죠, 땡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 정도 조정받는데 여기서 산다. 근데 가격은 저는 안 들어올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더 빠져야 내려와요. 더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2,700원까지 2만 원으로 잡히는 자리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주는 줄 겁니다. 그래서 들어줄 때 잘 대응하시면 되고 살려는 사람들은 싸게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육 종목 LG 디스플레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LG 디스플레이 만나봤고요. 한 주간 표적 종목 AS까지 주말 앞두고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 기아차를요. 네. 8만 원에 30%인데 여태 물려 있었거든요. 8만 원에 30%. 근데 지금 올라가죠? 예, 오늘 본전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요. 일단 한번 팔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그래요? 지금 시장을 봐봐요, 한번. 자, 시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시장이 지금 급등 나오나요? 급등 안 나오지요. 안 나오죠. 근데 예. 기아차는 올라갔죠. 예. 이건 재수예요, 재수. 아, 원래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기아차도 오늘 3% 빠져서 예. 지금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등 주면 팔아야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 버리니까 화장실 가기 전에서는 너무 급해가지고 제발 화장실 가면은 한 100원이라도 줄 텐데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니까 100만 원 너무 비싸다는 생각으로 돈 100원도 안 내려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예. 네, 그래서 지금처럼 들어주게 되면 한번 팔았다가 네. 시장이 확인이 되게 되면 지금 대형주들 지금 빠져있는 애들 많거든요. 개별주들 그렇고. 예. 이거는 팔았다가 일단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얼마든지 시장이 이제 살아나는 모양이 나오면 그때 뭐 자동차 부품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네, 맞아요. 아니면 확인을 하고 대형주들 지금 대형주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들 쪽으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도 충분히 이거는 돈 벌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으니까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해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이걸 그냥 팔아서 LG전자가 물렸거든요. 네. 그걸로 사면 될까요? 기다려야 돼, LG전자도. 함부로 막 매수하면 안 되고요. 너무 손실이 많아요. 자, 네. 시장이 일단은 3,100을 안착하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사도 좋아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3,100이 되면 사도 되는데 지금 3,020이죠. 이러다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2,800, 2,700까지 밀려요. 아, 아이고. 네, 밀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밀리면 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윙한 것들을 좀 챙겼다가 더 빠지면 더 싸게 좋은 종목도 사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조금 갖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LG전자를 팔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아차는 예. 기아차는 지금 수익이 났으면 팔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또 옵니다. 아, 그럼 LG전자는 그냥 놔둬도 되겠어? 그쪽을 이제 시장이 더 빠지면 그쪽을 네. 추가 매수를 나중에 다시 질문을 주세요.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DSC 인버스트. DSC 인베스트먼트. 네. 네, 자, DSC 인베스트먼트.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6,150원에 5%인데, 아, 오늘 뭐, 인준 발생이라는 게 뭡니까, 나. 뭐라고요? 갑자기 기준 발생? 뭐라고요? 기준 바텍? 네, 기준 발생이라고 해서 뚝 떨어지네요. 기준 발생이요? 네. 권리락 지금 떨어져서 그런 거,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 아마 갖고 가격이 가야 좀 바뀌지 되는데. 않았나요? 네? 무상증자 가격이 때문에 딱 지금 가격이 좀 바뀌지 네. 않았어요? 딱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그거는 네. 계좌를 열어봐서 손실이 몇 프로가 되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6,000원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근데 떠있기는 그냥 6,000원으로 떠있어요. 아, 근데 계좌는 4,000 지금 손실로는 4,000 계좌에는 몇 프로 손실로 돼 있어요? 손실 그걸 얼마나 받을라나 지금 그걸 모르는데 네. 어제 팔았으면 이익을 봤는데 이게 10대로 준다고 아마 그 무상증자니까 아마 주식을 더 줬을 거예요. 네, 한번 그거를 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10주면 5주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걸 갖고 가야 되는가?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6,000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무상증자를 받아서 권리락을 떨어져서 그럴 거고 그 권리락 받기 전에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자, 지금 보면은 어제 대비는 4% 정도 빠진 거고요. 무상증자를 줬다고요? 회사가 그 실적이 좋지 않으면 무상증자를 못 줘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종목,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좋은 뭐 투자처가 있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뭐 투자하는 회사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유상증자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유상증자는 그렇게 악재로 보진 않는데 시장에 따라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삼자 배정이. 근데 그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이건 무상증자에 대한 얘기인데 무상증자는 호재였거든요. 근데 네. 이미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앞서서 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제가 잠깐 살펴보면 10주에 5주 준다고. 야, 근데 이거 하더라고요. 무상증자를 줄 만한 이거 뭐 투자에다가 뭐 대박 뭐 로또에서 대박 났나요? 뭐 기업 이거 이지군요. 제가 잘못 봤어요. 그렇죠? DSC 인베스트먼트.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나야죠. 좀 전에 제가 이지를 보면서 이지처럼 실적이 안 나오는데 무상증자를 내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DS 인베스트먼트는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나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니까 이걸 무상증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괜찮다. 일단 첫 번째, 회사는 괜찮아서 무상증자를 준 거고요. 그게 호재가 돼서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건데 이미 이제 무상증자 얘기 나왔으니까 권리락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도 빠져서 그런데 이거는 3,5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게 많이? 네,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손실이 작으면 비중을 좀 줄이는 손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손실이 그렇게 작지 않고 크다라 그러면은 좀 버텨가지고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반등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이제 권리락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의 계좌에 주식이 얼마나 더 많이 뭐 10개 중에 뭐 5개를 줬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손실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좀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 증권사 HTS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손실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거기서 물어보세요 한번. 쓰시는 그 증권사 HTS 있죠? 뭐 영웅문이면 영웅문, 뭐 네. 동부증권이면 동부증권 뭐 등등의 네. 거기서 물어봐서 지금 요게 계좌 손실이 지금 정확하게 몇 프로가 난 건지 물어보면 아마 체크를 해줄 거예요. 아니, 그냥 가지고 가면은 그 15일 날 3월 15일 날 저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3월 15일 날에 들어오는 건 들어온 거고 지금 손실폭이 몇 프로 되는지를 보고 보유를 할 건지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버티실 거면 버티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거 3,500원까지는 버티세요. 아, 버텨도 네, 된다? 3,500원까지는 그냥 버티세요. 그거 좀 알아보고요. 나쁜 주식. 네, 어쨌든 그 무상증자 이슈 때문에 그동안 좀 강하게 주가가 올라간 거는 호재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다.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냥 갖고 가야 되겠네요, 그냥 더. 네, 뭐 보유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시장이 이래서 그렇지.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HLB 75,000원에 14%요. 75,000원, 무슨 종목이요? HLB. HLB 네, 75,000원에 14%. 75,000원에 45%. 이거 아니, 14%요. 14% 오늘 사셨어요, 이거? 이거 조금 되는데 물타기 했어요. 물타기 해서. 물타기에서 네. 지금 오늘 이게 지금 무상증자고 나갔다는데 어떻게 뭐라고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화가 지금 자꾸 끊어지거든요. 다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HLB요. 네. 이거 오늘 그 무상증자 때문에 조금 가격이 무상증자 준다 그래갖고 반등했는데. 올라왔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수익일 때 치는 게 좋아요. 오늘 수익감까지는 올까요? 오늘은 안 오겠죠. 네. 왜냐하면 그 이슈 때문에 확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거의 뭐 죽다 살아났거든요, 지금. 그럼 그냥 손절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손절하기도 이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네. 박살나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단 HLB는 보면은 단기 수익을 보게 되면 얘는 적자가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보면 이거는 적자가 나는 회사가 맞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증거 100%짜리 종목이고 적자가 이렇게 쭉 나잖아요. 네. 적자가 나는데 지금 무상증자 준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이거 뉴스 내용을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확실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찌라시로 돌아다니 아니 공시에 떴어요. 오늘 공시에 갑자기. 떴어요? 그러면 그게 네, 지금 호재가 100% 돼가지고 준다고. 움직인 건데 지금 보면 단기 순이익이 별로 나오질 않고 적자 지속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증자를 한다. 이거는 조금 좀 의아한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도 지금 무상증자를 잘 주질 않는데 그 진양건 저번에
코스닥 그 문제 아니 그 있었던 이슈 있었던. 그렇죠. 허위 공시도 한번 얘기가 있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참 구리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급등이 나왔던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있었던 게 지금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물려서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팔기 위해서 들어주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들이 팔기 위해서. 근데 차트들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고 이런 애들은 좀 불안합니다. 일단은 그냥 오늘 손절할까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가 이게 나왔으니까 아직 네. 시세 강하죠.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불안한 근데 쪽으로 아침에 가져가지 그 말라는 거래 정지 얘기예요. 됐다가 자, 이렇게 하세요.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데 굉장히 차트도 불안하고 내용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불안하고 실적도 안 나오는 회사고 거기다 지금 제약주들이 다들 다 마이너스 50% 박살나는 상태에서 올라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제약주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오늘이든 아니면 월요일 날이든 들어주면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많이 파세요. 네. 그냥 전량 매도 할까요? 그게 안전하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증거가 그 100%짜리 종목이라 네. 갑자기 얘네들이 또 돌변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쭉쭉 빠지면은 얘네들은 또 바닥에 또 난단 말이에요. 또 2만 원대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들어주면 수익으로 바뀌면 뭐 8만 원 근처까지 올라만 와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리고 지금 수익으로 바뀌는 자리가 7만 5천 원짜리니까 7만 5천 원 이상에서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저번에 피플바이오 그거 상담 잘해주셔서 어제 네. 네. 손실폭 줄이고 어제 네. 다행이시네요. 지금 덕분에 제약주들이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많이 빠졌는데 일부 몇몇 종목들 있죠. 네. 그런 애들이 튀고 있는데 그것도 운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입니다. 본인의 복. 지금 대부분의 제약주들은 마이너스 50%예요. 네. 어쨌든 잘 뭐 피플바이오요. 네. 어제 하여튼 그 전문의 항상 건강하시고요. 저희 감사드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네. 잘 빠져나오셨다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 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 LG 디스플레이였죠. 현재 2.95% 빠지고 있고요. 거래가 23,000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국내 증시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2% 넘게 내리고 있고요. 수급은 개인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주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오늘 금요일장이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3%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 그냥 그대로 반납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제 지수가 3%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급등이 나오는데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몇몇 일부 종목들만 급등하다 보니까 거의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가네. 아마 이 느낌이 제일 강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오늘 시장 빠지니까 오히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올라갈 때는 수혜를 못 봤다가 어제 올라갈 때는 내 종목은 안 올라갔다가 오늘은 시장 빠진다고 내 종목은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대부분이라 이게 차별화 장인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한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흔들어 놓고 종목들이 싸지면 다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형주들 위주로 버티면 꽃피는 봄날에 얘네들도 분명히 꽃이 필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괜찮은데 그 대형주들도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좀 부담이 되고요. 오히려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조정심 매수고 바닥권역의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좀 괜찮은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차례차례 뭐 이제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올 건데 어쨌든 지금 시장의 흐름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지수가 그저께가 2,999 그렇죠? 그 정도를 저점을 한번 내려왔었던 종가가 2,994. 그러니까 저 정도의 저점까지는 밀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오후장을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저쪽이 이탈이 된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이 오늘도 빠진다라는 얘기인데 이탈되게 되면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손실이 큰 사람들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개별주들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손실 타격이 적어요. 개별주가 20% 빠지면 대형주는 10% 빠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형주들도 10%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5에서 10% 정도 폭으로 더 흔들린다 정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CJ는 집가집게 아무리 빠져봤자 6% 정도 빠지면 빠질 자리가 없는데 하락에도 슈팅이 걸립니다. 하락 슈팅 걸리면 추가적으로 10%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시 금방 말아 올려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쪽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CJ 기준으로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기준으로는 버티는 게 나은 거고 그리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IT 오픈주들 중에서도 많이 떠 있는 2차 전지가 있을 거고 별로 올라가지 않은 장비주가 있을 거고 많이 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거고 많이 안 떠 있는 반도체 장비가 있을 거고 왜냐면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작년 올해 내내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떠 있을 거고 LNF도 많이 떠 있을 거고 그 외에도 뭐 P&E 솔루션도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럼 걔네들은 올라간 폭의 10에서 20%는 당연히 반납을 해도 되는 자리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했던 애들은 이제서야 올라가는 애들은 10에서 20% 반납하는 게 너무나도 억울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에서도 많이 간 애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적게 올라간 애들은 그것보다는 또 덜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종목들을 버틸 때에서는 올라갈 폭이 많은 종목들을 보고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물타기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관망을 하세요. 관망을 했다가 미국 시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저점을 또 깨나 아니면 안 깨지고 버티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면서 월요일 날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괜히 이런 자리에서 단타 쳤다가 월요일 날에 미국 시장 쿵쾅하고 빠지면 추가적으로 개파락 2, 3% 또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빠져요. 그러니 차라리 기다리고 확인이 되면 어차피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10%는 다 빠졌고요. 많이 빠진 애들은 20% 넘게 빠졌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 2달 동안에는 뭐 20, 30% 빠진 애들도 지금 이제 꽤 속출을 할 것 같은데 제약주들이 가장 타격이 심할 거고 그 외에서는 뭐 버틸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견뎌내시는 게 좋다 해서 지금은 덜 깨지고 덜 두드러 맞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지금 돈 버는 길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함부로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괜히 이거 뭐 더 빠질 것 같아가 손절하잖아요. 그러면 내일 월요일에 급반등 나오면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그때 멘붕 당합니다. 멘탈 붕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함부로 손절보다는 갖고 있는 현금을 잘 지키자. 뭐 이 정도의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톱텍. 자, 톱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어차피 빠져 있는 건데 시장 때문에 그렇죠. 뭐 시장 때문에 빠져 있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 있듯이 이거는 13,200원에 한번 추천한 적이 있었죠. 2월 3일 날. 그때에서는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때는 수익 실현을 잘했고 7%인가 8% 수익 실현을 잘했고 그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쭉 빠져 있는데 손실폭이 지금 아마 11% 정도, 13% 정도 아마 늘어났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바닥권역에 있으니까 버틸 거다. 그러면 버티면 되는 거고 손절할 거다 그러면은 오늘 손절보다는 월요일 날에 반등 나오면 10% 안쪽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게 낫습니다. 손실이 큰 사람들은. 근데 반면에 2월 3일 날에 산 사람들 손실이 작죠. 이거 리스크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2월 3일 날에 샀던 사람은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여기서는 버티고 있다가 10% 왜냐면 웬만한 종목들이 대부분 마이너스 40%예요. 평균이 마이너스 10%고 그다음에 조금 많이 깨지는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들은 잘라가지고 다시 재접근하는 게 유리하다는 에서 손실이 큰 사람들은 월요일 날에 올라올 때 잘라버리는 게 낫고요. 손실이 작은 사람들은 마이너스 10%까지는 버티세요. 그래서 2월 3일 날에 공략한 사람들 물론 팔았겠지만 수익으로 팔았겠지만 13,200원에 공략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티시고 그 사람들은 13,200원에 산 사람들 혹시나 안 팔아 버틴 사람들 지금 마이너스 6%죠. 버티세요. 마이너스 10% 되면 자르시고 그렇게 하면 되고 원래는 단타는 3에서 5% 손절이지만 지금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마이너스 20%까지 다 박살나 있는 상황이라서 10%면요 양반입니다. 그러니까 10%까지는 버텨도 돼요. 버텨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자 문따님의 CJ제일제당 요것도 지금 뭐 많이 빠졌고 시가총액 6조짜리 종목이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전저점짜리 요 정도까지 빠지면 더 이상 안 빠질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8%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44만 원에 샀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7%일 텐데 추가적으로 8% 더 빠지면 다른 개별주들 빠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8% 빠져도 겁내지 말고 거기서 더 사세요. 그냥
더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동일제강. 자, 이번에도 문자 상담인데요. 동일제강. 자, 수익으로 나 있는데 지금 윗골이 생기죠? 같이 파세요. 얘네들 지금 신나갖고 와 수익 났다 하고 신나갖고 열심히 팔잖아요. 같이 파세요. 같이 매도 잡아주면 됩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자, 유니온 머티리얼. 최근에 뭐 이제 히토리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하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선수들은 계속 지금 붙어있는 종목들인데 손절 잡고 대응해야 됩니다.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5,095원. 제대로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4,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버티다가 한 5,500원 정도 오면 거기서도 매도 타이밍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면 이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자, 다음.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빠지기는 하지만 아직 박스권, 전형적인 박스권 내에서 아직은 버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느냐가 문제인 건데 빠지면 빠지는 대로 대형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잡주들 조심하세요. 실적 안 되는 애들 조심하시고 많이 빠졌다고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월요일 날 전략을 드릴 테니까 그때에서 잘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쨌든 잘 버티시면 이게 적게 깨지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는 장이고 아직 시장 하락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분명히 시장은 꽃피는 봄이 오면 대형주들서부터 해서 살아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휴장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